안녕하세요. 초서를 사랑한 남자, 예술 훈제원 상머슴 이재룡입니다. 부감독님도 이렇게 사랑하는 있죠? 예? 사랑하는 대상이 있죠? 그렇죠. 저는 이 초서를 굉장히, 바닥줄 중에서 초서를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이걸. 근데 이 나무 왜 이래? 뭐 이렇게 길어? 뭐가? 선동가로 시기게 했는데 이거 꽃 봐요, 요 꽃눈. 좀 내려요. 안 보여. 화면상에. 네. 자, 봐보세요. 이 꽃이 지금 다닥다닥 왔습니다. 이 꽃이 다닥다닥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꽃 필 때가 됐으니까 꽃이 왔겠지. 이게 분재이는 그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해요? 답변이라고? 그럼. 응? 이건 작년에 이거 가지를 한 번도 안 잘랐다라는 얘기잖아. 게으른 거고. 자, 게을러서 그러는지, 뭔가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 지금부터 이 부감독의 인신 공격성, 이 태도를 갖다가 완전 분쇄를 시켜버리겠습니다. 자, 이 나무는 지금 4년 전에 제가 구입한 나무입니다. 1년 동안 꾸준하게 세력 배양을 했어요. 세력 배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갈이를 했습니다. 분갈이를 할 때 가지를 짧게 쳐버렸어요. 가지를 짧게 치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다시 세력을 받기 위해서 자르지도 않고 그대로 배양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자르면서 배양을 해도 되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 자르고 들어가서 작업을 해버리니까 싸게 안 트는 가지가 많은 거야. 그래서 아따 뜨거라, 이거 당분간 손대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대로 배양을 했는데, 근데 이제 드디어 야가 손을 봐야 될 때가 왔어요? 왔습니다. 자, 그래서 꽃을 보고 써야지. 꽃을 봐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나무는 5월 첫째 주가 작업 적기예요. 5월 첫째 주가. 그러니까 5월 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5월 6일, 그래서 5월 첫째 주에 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꽃을 보는 것도 좋고, 초설의 꽃이 이파리도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는 일단 나무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지? 꽃을 볼 건 봐야지. 그래서 꽃 볼 나무는 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나무를 지금부터 전정을 하는데, 이 나무를 전정을 할 때 이렇게 쭉 늘어지게 키워도 좋지만은, 사실 이 경매라든가 또 전시회에 나가서 보면은 이 축 늘어진 가지는 누구나 다 키우잖아요. 근데 분재처럼 진짜 아금박스럽게 만든 초서리도 나온단 말이죠. 마삭줄도 그러고. 그 배경은 바로 뭐냐면은, 이거 봐보세요. 이렇게 소사처럼 자르는 겁니다. 원료를 찾아가면서 이 가지들을, 이파리를 갖다가 염두에 두지 말아요. 왜 그러는 거니? 여기 잎이 나온 자리 있죠. 여기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은 이파리 나온 자리 있죠. 잠깐만. 이렇게 이파리 나온 자리, 이 자리만 남겨놓고 한 마디 남겨놓고 자르면 된다. 야는 언제 자른 것이 돼? 이게 응? 금방 자른 거구나. 이렇게 해서 마디 사이를 갖다가 한 마디 정도 남겨놓고 요거 작업을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게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8월 달에 뭘 하느냐? 철사를 걸어서 소사처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 굉장히 독특한 나무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소사처럼 자른다라는 말 하나만 딱 되잖아요. 근데 시기가 언제냐? 지금 5월 첫째 주다. 그러니까 우리 부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 꽃을 사랑하는 남자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미련을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이 나무 지금 구입을 해서 1년간 세력 배양을 한 다음에
그때 아마 세력이 충분히 배양을 했다라고 그러면은 그 분갈이 한 다음부터 계속 잘랐을 거예요. 근데 나무가 1년 배양을 해가지고는 뭐라 그럴까, 부족할 정도로 나무가 굉장히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 난민촌에 있는 산 사람들처럼.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더 배양이 더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자를 때 막 나무 수영 봐가면서 막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자를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그냥 기계적으로 한 마디 남겨놓고 무조건 자르는 거예요. 가지가 한 마디 남겨놓는다라고 말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분기점. 가지가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기점에서 한 마디 남겨놓고 이렇게 자르면은 여기서 양쪽에서 지금 이게 그리고 이렇게 잘라놓으면은 얘들도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다시 싹을 밀고 나오거든요. 근데 잎사귀가 없어도 그런다 이거잖아요. 예, 잎사귀 없어도 그래요. 잎사귀가 없어도 그러고 조금 두꺼워도 나옵니다. 근데 이거 자를 때 거듭 다시 강조를 하지만은 뭘 해야 되는 거니? 나무 세력을 충분히 올린 상태에서. 끌어올린 상태에서. 네, 끌어올린 상태에서. 그래서 저도 이 나무를 지금 하는 4년 동안 이걸 갖다가 한 번도 이제 이 영상에다 이렇게 소개 안 했잖아요. 이 나무는. 그렇게 했는데 그 소사처럼 마디가 짧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웬군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가지가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철사 걸어갖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도 안을 다 채우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는 해도 그래도 훨씬 지금보다는 있잖아. 짧게 잘랐기 때문에. 예, 안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무를 갖다가 축소해 나가는 거죠. 길게 길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우리 부감독님 의견처럼 어차피 자르더라도 그 꽃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꽃을 보고 자르지. 자, 거기에는 어떤 함정이 담겨 들어가 있는지 우리 부감독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꽃이 꽃을 보고 난 다음에 자르는 것하고 지금 자르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영양분 소진을 좀 들어갔지. 네. 그 영양분 소진을 덜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세력이 강하니까 쭉쭉 밀고 나오는 힘은 좀 있겠지. 네. 그래서 이 꽃을 피운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영양분을 소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모하는 영양분을 이제 액비도 주고, 그 다음에, 광합성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무 스스로 이렇게 마련을 해 나가야 되는데, 꽃이 지고 나면은, 얘들은 100m 달리기를 막 끝낸 선수처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기진맥진을 하는 거죠. 예. 기진맥진한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축 처지겠지. 힘이 쫙 빠지게 되죠. 그래서 새로 밀고 나올 기력을 전부 상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꽃눈을 맺는 단계까지만 와도 나무는 상당히 지금 많은 영양분들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아까우니까 이렇게 하나쯤 남겨놓죠. 이렇게 남겨놓고, 예. 이건 그냥 애교로 남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은 전부 가지를 한 마디 남겨놓고 자르는데, 우리 지금 분재에 한참 빠져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 한 분께서 영상으로 볼 때는 참 쉽고 간단해 보이는데, 막상 내 나무를 하려고 하면은 어렵다. 손 떨리지. 네, 손 떨리죠. 근데 다시 얘기를 하면요, 그렇게 되면 이미 고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영상 보고 따라 하는 걸로 고수가 될 수는 없죠. 왜? 거기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의 경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주 해보고, 영상이다라고 하는 것, 제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이렇게 해도 괜찮다. 그죠? 또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걸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걸 길을 몰랐을 때하고 길을 알 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지.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깨닫는 것들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르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걸 보고 그냥 여러분들은 부담 없이 따라서 하시면 돼요. 따라서 하시는데 설명을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마디를 갖다가 길게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짧게 축소해서 몰고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길게 자란 것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퉁겁게 길게 자랐는데 이건 세력이 엄청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조금 안에서 들어가서 과감 있게 잘라서 이걸 갖다가 하는데 이거 다 삽목 다 되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게 꽃이 와 있는 것은 의미 없죠. 삽목해도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마삭줄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해서 이렇게 이제 다 계속 잘라주는 거죠. 근데 초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일반 마삭줄도 역시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나무를 뭐랄까 덩굴식물을 분재같이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르고 나면은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 이 자른 자리에서 하얗게 지백이 나오죠. 이것은 이 말 안 듣는 부감독님한테 싹싹 긁어갖고 먹이면은 부조금 들고 갈 일이 생깁니다. 그 무슨 뜻인지 알죠? 독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작업을 하고 나서 바로 음식물 먹으면 안 되고, 이 손으로 음식물 집어 먹으면 안 되고, 비누로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독성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 손을, 식재료를 만드는데 써야 되죠. 자, 어떻게 나무 꼴이 좀 나오니까 이제? 예. 어때요? 부감독님도 인정하는 마이너스 손? 네? 마이너스 손. 뭐 그렇게 누구나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게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부감독님도 다음번에는 오늘처럼 내한테 떠넘기지 말고 나는 떠넘긴 적이 없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분재인들 특징 중에 하나가 성질 급한 거잖아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봤을 때 나는 성질이 급하니까. 부감독님도 성질 급해요? 그 분재인들 특징 중에 하나가 성질 급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어떤 분이 아침 7시에 액비로 주문을 하신 거예요. 전화로. 전화? 문자로 주문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분재를 하셔야 될 분 맞다. 더더구나 그때 연휴 시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낮에 해도 충분하고, 그때 7시에 주문한다라고 해서 바로 다음날 이렇게 배송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직 주문하신 액비 아직 배송 시작도 안 했거든요. 이제 내일 모레. 그리고 참, 액비 주문하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액비는 월요일날 배송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사정이 아니고, 택배사가 워낙 바빠가지고, 월요일날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물건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중간 거시로 터미널로 가잖아요. 그럴 때 너무 많아가지고 실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물량이 월요일날은 주말 겹치면서 엄청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게 힘들다고 월요일날은 좀 않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쉬는 날 다음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 혼자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액비 이렇게 제가 항상 강조하다시피 액비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준비를 했다가 1년 동안 묵혀뒀다가 냄새 없는 액비를 쓰시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루 이틀 늦게 줘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쉬는 날 다음 날 배송이 시작이 되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 좀 날짜 계산을 해가지고 안 오면은 그래서 그러는구나, 하루 더 쉰다라고 그랬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때요, 다음? 다 깔끔해졌어요. 깔끔해졌는데
아직 나무 모양은 조금 그러죠. 나무 모양은 좀 그러는데 이 나무가 거의 철사를 안 감은 상태에서 키운 겁니다. 대개 마삭줄들은 철사 잘 안 감잖아요. 그래서 철사를 안 감았는데 올 가을에 우리 부감독님 오시면은 이제 이 나무가 철사를 감아가지고 나무가 기가 막히게 이뻐질 겁니다. 우리 부감독하고도 좀 딜을 해야 돼요. 이것 좀 뭐 좀 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뭐 돼요? 해갖고 자꾸 튕기거든요. 이 철사 감아줘야 안 감아줘요. 그럴 시간 없을 것 같은데. 그래. 이상하게 나도 요새 바빠가지고 내 것은 겨우 이렇게 액비 줄 시간이 있는데 부감독님 나무는 쳐다볼 시간이 없더라고. 어때? 왜 쳐다볼 시간이 있어? 이렇게 지나가면 다 쳐다보는데. 액비 쳐다볼 시간도 없는데 액비 줄 시간이 있겠어. 나 바빠갖고. 나 바쁜지 알죠? 응. 어떻게 해요? 선생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65일 바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을, 8월에 와가지고, 감아요, 안 감아요? 8월에? 예. 8월에 바쁜데. 빨리 얘기해요. 알았어. 내 액비를 줘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거 마삭은 철사를 한 2, 3년 해놔야 돼요. 내가 보니까. 요것은, 요 나무는요, 지금 세력이 강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새순들이 이렇게 쭉쭉 밀고 나오잖아요. 지금 굉장히 이 많은 것을 갖다 지금 이렇게 많은 걸 지금 잘라냈잖아요. 이 많은 걸 잘라내가지고 나무가 지금 굉장히 새순들을 강하게 밀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한 번 더 자를 거거든요. 그 안에. 그렇게 나오면은 요게 빨리 굵어집니다. 이게 잘라주면은 가지가 빨리 굵어져요. 그러니까 8월 정도, 아마 하순 정도나 9월 초쯤 될 건데 그때 해야 되는데 그때 이 마삭줄 같은 경우는 약간 취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늦게 가지를 자르잖아요. 겨울에 싹 얼어버립니다. 지금 옆에 작년에 주인님께서 이 똑같은 초설인데 와서 분재원 청소해준다고 막 잘랐거든요. 잘라가지고 나왔던 순들이 전부 얼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줄기는 지금 살아있어갖고 줄기가 다시 싹이 나오거든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올해 처음 봤어요. 늦게 잘라가지고 그렇게 올라오는 것이. 자, 어쨌든, 영상으로 확실하게 이 부감독님이 철사를 건다라고 공정을 했기 때문에 이 나무는 가을에 환골 탈퇴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좀 가지 자를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보이고, 진짜 이렇게 좀 푹푹 잘라주면은 나무가 더 이뻐지고, 여기도 지금 요게 수간으로 가야 될지, 요게 수간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게 수간으로 간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아까우니까 삽목해야지. 그지. 어쨌든, 요렇게 해서. 지금 삽목하는 거 아니에요? 잘라도? 네, 지금 삽목하면 될 거예요. 어쨌든, 초설 단장. 근데 초설도 새순이 나와야 이게 색깔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새순이 나오지. 새순이 나올 때 그 색깔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그 새순에서 새순 그럼 입고. 묵은 것은 녹색으로 변화하는 거고. 예. 끝났시오? 예. 하여튼, 이 나무 밑동도 굵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완전하게 세력을 회복을 해서 아주 건강한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올 가을이 굉장히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자, 이상 예솔 분재원 초설을 사랑한 남자 예솔지기 이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